조금 기다렸다 50분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해서 조금 모호해하셔서 예고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습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첫 회의인 오늘은 청년 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합니다. 주요 의제 소개합니다. 먼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입니다.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 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또한 미래 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 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 회의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현안 관련도 받고 가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MBC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도 그렇고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의 날 기념식 발언도 그렇고요. 사실상 지금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특별 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반박했는데 그게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의 견제를 사법부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과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일단은 100일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국민이 주인,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도 있지만 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 주권 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 정신은 이를테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특히 선출 권력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상권 분립 중에 한 권력 기관이기 때문인데요.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한편으로는 국회이고 또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당연히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전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서 임명된 그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과 내부적인 협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부터 한다기보다 그걸 찬찬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속을 위해서 만약에 법률을 제정한다라거나 내지는 이외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할지언정 그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그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어제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의 장윤입니다. 저는 그 관세 협상, 네. 한미 간 후속 협상 진행 상황 여쭙고 싶고요. 미국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통화 사업 후에 부정적 의사 밝혔다는데 이 상황도 좀 진전 상황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달라질 대답의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한국 대한민국의 입장은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의 그 이익이 가장 국익이 우선시 되는 방향에서 다양한 부분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100일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익에 훼손이 되지 않는 방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최우선으로 두고 그러나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존을 목표로 협상에 나가겠다. 이 원칙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요. 그리고 외환시장 영향이란 부분도 우리로선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안도 고민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거가 너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최소한 언제까지는 뭐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데드라인이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네, 장기화 국익 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 어려울 듯 하고요. 저희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고 100일 조금 지났고 100일 조금 지난 관세 협상 기간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다른 정부가 훨씬 더 이전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면 일단 장기화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장기화 역시도 일종의 근거를 좀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합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외환 보유의 입장이라던가 내지는 우리 국익의 입장이라던가 우리 기업의 어떤 보호 측면이라던가 다양한 우리 국민의 이익의 측면에서 훨씬 더 0점을 맞춰서 최대한이 되는 시점으로 볼 때 시간 역시도 그 계산 안에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홍윤희 기자로 넘어갈게요. 네. 네, 미디어팬의 김소정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 기업 언제든지 트레이닝하러 와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을까요? 네,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에 아예 백지화나 아니면 차라리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염두에 둔다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제가 돼야 될 듯합니다. 만약에 국익이 좀 더 보존되는 측면이 있다면이라고 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한 방안을 두고 무게를 실어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 조건에 넣어서 지금 가장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 저도 그 트럼프 대통령 SNS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벌어진 사태를 의식한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 조지아 구금 사태 관련해서 미국 측에 추가 사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사과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좀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요구도 그래서 단시일 내에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안전한 귀국 등의 문제들 그리고 고통의 경감 문제들을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계속 제시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걸 수용하고 개선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인권이나 혹은 불편사항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해당 기업과 함께 이런 인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양국 간에 라면서 이제 국내에 근무하고 계신 원어민 교사들 이야기를 지나가는 어투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문화적 차이라고는 하지만 동맹 체제 하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믿어왔던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 존중이라는 것들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분들이 현금으로 대부분 받으면서 벤츠까지 굴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통설인데 만약 그렇다면은 최소한 실태조사 정도는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화적 차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뭐 온라인 여론이라던가 많은 부분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 부분이 감지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좀 약간 여론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신 뭐 여러 대책이라던가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또 누가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질문 다 끝났을까요? 여기 네. 한재준 기자 손 들었었죠? 네. 네, 대변인님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그 구금 국민들 관련해서 인권 침해 사안 같은 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실에서도 따로 어느 특정 수석실에서 관련한 사항들을 좀 취합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이번 주에 또 청년의 날이 있는데 청년 대책도 좀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좀 대책을 직접 대통령실에서 발표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도 그 미진했던 부분은 없는지 뭐 우리 측에서든 혹은 뭐 미국 측에서든 미진했던 부분이 없는지 우리 측 요구는 잘 수용이 됐고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외교부에서 좀 더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임 부서이기도 하고 관할 이제 그 내각이기도 해서 살펴보고 있고 기업들의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약간 일테면 전수조사 비슷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아마 받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 문제는 오늘 비수보에서도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그 대수보 회의에서도 그렇고 좀 이 논의들을 좀 구체적으로 개진을 해 나갈 예정이라 이제 이번 주에 여러 회의 일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 회의 과정에서 몇몇 대책 내지는 뭐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향 같은 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뉴시스 김경록입니다. 지금 관세에 관한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유엔 총회 순방을 떠나시게 되는데요. 물론 다자외교 무대기는 하지만 이제 뭐 정책실장님이나 관계부처 장관님들 동행하셔서 관세 후속 협상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지 여쭤봅니다. 뭐 일단은 유엔은 저희가 그 유엔 기조 연설도 있고요. 그리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해야 될 이 역할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공식 일정 앞뒤로 이렇게 정상 양자 회담이라던가 이런 양식으로 또 다자 외교가 펼쳐질 예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을 좀 발표드릴 수준으로 저희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식화되면 그때 언론에 먼저 알리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홍선미인데요. 내일부터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는 관세가 15%로 적용되고 지금 저희는 이제 관세가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혹시 관련해서 기업과 어떤 뭐 논의나 공조나 어떤 그런 협력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동차 기업을 짚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동차 기업이 내일부터 그렇다고 25% 바로 적용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교착 상태라고 말씀하셨을 때 국익이란 부분은 기업의 이익을 포함해서 이익과 손해를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전체적인 우리의 국부라던가 뭐 외환보유고라던가 혹은 국제적인 상황에서의 경제 질서 안에서의 한국의 위치라던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기업의 이익과 모두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